서울에 있는 이름 들어본 대학들 주로 상위권 대학에 갈 아이들이에요. 근데 여기는 촘촘하게 안 나눠져 있으면은 선발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. 이쪽 애들은 널찍하기 때문에 그 이하 애들은 이 100분위 점수로 충분히 처리가 다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니까 사실 크게 대칭 구조를 만들었던 것 뿐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얘를 수학적으로 통계 공식을 활용해 갖고 점수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. 등급 1등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100분위는 등급이 이렇게 100점, 99, 98, 97, 96 4개 점수로 딱 나눠져요. 칸이. 네. 그런데 표준 점수로 만들어주는 순간 얘가 이렇게까지 같은 1등급인데 어떤 아이는 131점을 받고 어떤 아이는 151점을 받아요. 이해하기 쉽죠?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. 그다음에 표준 점수라는 점수가 있어요.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등급 점수는 어디서 사용하느냐면은 수시로 대학에 갈 때 내신 성적 가지고 또는 뭐 생활기록부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최저 수준을 맞추냐 안 맞추느냐 이런 거에 결정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등급이고요. 따라서 그때는 100% 1등급이든 96% 정도 되는 1등급이든 차별 없이 다 1등급으로 처리해줘요. 그래서 여기만 간신히 넘어가면은 다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. 이게 이제 등급 점수의 특징이고. 그럼 이 점수는 근데 어디서는 나와요? 학평에서 나오죠. 학평에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? 자기 부족한 공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원점수 당연히 확인해야죠.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몇 점, 100점 중에 몇 개를 틀려갖고 몇 점을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예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표준 점수 이렇게 나오고요. 일단 표준 점수는 시험 때마다 어려운 난이도일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만점 표준 점수가 쉬운 시험일 때는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기준점이 없어 막 움직여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한 130점 정도 만점이 그러면 좀 쉬운 시험. 150점 넘어갔다, 150점 가까이 갔다 그럼 그 시험 굉장히 어려웠던 뭐 불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과목들로. 그리고 학급 석차.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잔인하게 35만 명 중에 내가 몇 등이구나를 과목별로 이렇게 다 체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좀 이제 직면하게 되는 시기죠. 수시에서는 깔끔하게 갈 수 있는 거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이잖아요. 그래서 내신 성적 중에서도 교과 전형이 대표적이죠. 교과 전형 자 보니까는 교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이렇게 써 있는 게 보통 애들 다 쓰는 전형이에요. 자 보니까는 4명 모집합니다. 2026년도에는 24년도 경쟁률이 3.75대 1이어서 경쟁률 되게 낮죠. 근데 모집 인원은 너무 적죠. 화학공학과인데 이거밖에 안 뽑아요? 왜 그럴까요? 네? 전형이 예, 전형이 여러 개가 다 나눠서 합쳐서 얘네 총원을 뽑는 거니까는 각 개별 전형은 인원수가 적어요.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. 경쟁률은 그래도 다행히 낮네요. 3.75대 1이면 낮은 편이에요. 자, 그렇게 했을 때 학생부 점수예요. 학생부 점수가 어떠냐면은 50%, 70%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50% 컷해서 4명 중에니까 가운데니까 2등, 3등 하는 애. 그러니까 5명 중에 3등 하는 애. 이게 이제 보통 50% 컷이고요. 70% 컷은 10명 중에 70%가 밑에 이렇게 7등으로 합격한 아이. 그럼 마지막에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아이는 어떨까요? 이 점수보다 확 떨어질까요? 별 차이 없을까요? 그게 사실은 변수예요. 그래서 입시는 운이에요. 별 차이 없는 데도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제법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. 자동으로 넣는 거예요. 그래갖고 계산해 준 값이 이제 환산 점수 값이에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넣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.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다 참고로 이렇게 다시 100분위 값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주는 거죠.
고3인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4월이니까 이렇지만 나중에 원서를 써야 될 9월에는 정확해야 되죠. 어떻게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느냐면요.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회원 가입하시고 성적표 갖다 딱 집어넣고 환산점수 계산 눌러주면은 얘 기준에 따라서 넣을 과목 넣고 뺄 과목 빼고 곱하기 나누기 다 해갖고 자동으로 이거 산출해 줍니다. 5등급이면은 공부 참 안 하는 아이지만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. 네. 그럼 상황 판단 잘 하셔야 돼요. 우리 아이 공부 너무 안 해요.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.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노려보고 수능을 다 잡기 힘들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교과로는 사실은 의외로 펑크들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럼 얘가 거기 가서 뭐해? 근데 얘가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은 분야를 좀 찾는다면은 지방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전공에 되게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실력만 잘 키우면은 세상 나와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사람 역할을 하고 사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?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검색할 때는 과 검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그 과 이름이 정확히 들어간 것만 찾기 때문에 의외로 몇 개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냥 대학을 찾는 게 제일 사실은 편해요.